서울 중구 명성대학병원 본관 12층. 오후 2시 정각. 면접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시험을 앞둔 교실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타일 바닥에 차갑게 반사되어 복도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이곳이 병원임을 강하게 인식시켰다. 7명의 간호사 지원자들이 면접실 문 앞에 일렬로 서 있었다. 각자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대부분이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로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개성과 경제적 배경이 미묘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맨 앞에 서 있는 김서현, 27세. 그녀의 웨이브진 갈색 머리카락은 전문 미용실에서 정성스럽게 세팅된 것이 분명했다. 각도까지 계산된 듯한 완벽한 컬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브랜드 화장품으로 정교하게 화장이 되어 있었는데, 파운데이션부터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잡지 모델처럼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발끝에는 이번 면접을 위해 새로 구입한 듯한 이탈리아산 가죽 구두가 신어져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듯 광택이 완벽하게 살아있었다. 서연은 수시로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뒤로 서 있는 박은지, 25세. 서연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은지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움이 느껴졌다. 흰색 블라우스는 브랜드 제품이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이 되어 있어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복도 끝에서 삐걱거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바퀴 하나가 고장난 청소 카트를 밀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바랜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작업복 곳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그의 등은 오랜 노동으로 인해 약간 굽어 있었다. 청소부가 지원자들 쪽으로 다가오자 서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이마에 가로줄이 생겼고, 입꼬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새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잠깐만요. 아저씨 지금 면접 중인데 청소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짜증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고,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목소리는 그녀의 내적 긴장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청소부로 보이는 남자는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묘한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쓰레기통만 비우고 가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평범한 청소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발음이 정확했고 억양에도 교양이 느껴졌다. 뒤에 서 있던 은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괜찮으시면 제가 자리 좀 비켜드릴게요. 은지가 청소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말과 동시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방을 옆으로 옮기고
복도 한쪽으로 몸을 비켰다.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은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른 지원자들도 하나둘씩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불쾌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더욱 앞으로 나와 있었고 콧구멍이 미묘하게 벌름거리며 환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청소부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청소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청소부가 카트를 돌리는 과정에서 고장난 바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고 카트의 모서리가 서연의 새 구두 끝을 아주 살짝 건드렸다. 정확히는 바퀴에 묻어있던 물기 몇 방울이 구두 끝에 작은 물방울을 만든 것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는데 이마부터 목까지 분노로 인한 홍조가 번져나갔다. 평소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녀의 표정 관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이 목구멍까지 전해져 올라오는 듯했고 호흡도 거칠어졌다. 새 구두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청소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을 못했네요. 서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다. 그녀의 얼굴, 근육들이 경직되어 있었고 특히 턱 부분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죄송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한 달 용돈 다 털어서 산 거예요. 주위 지원자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자 서연의 어깨는 분노로 더욱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 완벽한 모습으로 관리해오던 자신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서연 씨, 물기는 금방 마르잖아요. 휴지로 닦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런 조언조차 거슬렸다. 당신은 상관없잖아요. 내 구두가 아니니까. 은지의 얼굴에 잠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온화한 미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다. 중년의 간호부장이 고개를 내밀며 복도를 둘러봤다. 무슨 일입니까?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0.5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와 적개심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안녕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이 실수를 하셨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중이었어요. 간호부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복도를 한 번 더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얼굴은 다시 차가워졌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으로 청소부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청소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함께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이중적인 모습. 권위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약자에게는 가혹한 그 모습을 모두 목격한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밀고 조용히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다. 30분 후 면접이 시작되었다. 지원자들은 차례대로 면접실에 들어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어필했다. 서연은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으로 면접관들을 감동시켰고, 은지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설명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1시간이 흘렀다. 오후 4시, 간호부장 최영희가 복도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결과가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해 보였다. 복도에 남아있던 7명의 지원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모든 지원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가슴을 펴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입꼬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살짝 떠올라 있었다. 반면 은지는 긴장한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번 간호사 채용에서는 한 분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씨,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은지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요? 반면 서연의 얼굴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고정되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주먹을 쥐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잠시만요.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면접 점수를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영희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연점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뭘로 평가한 거예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품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다. 아까의 청소부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바렌 작업복 대신 깔끔한 네이비 양복을 입고 있었고, 등도 전혀 굽지 않은 채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저는 이 병원의 원장 이정민입니다. 복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원자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몇몇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무릎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는 수치심과 절망감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아까 자신이 보인 모든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보인 무례함, 새 구두가 더럽혀졌다며 소리를 지른 것, 그리고 은지에게 퉁명스럽게 말한 것까지. 모든 것이 병원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정신을 마비시켰다. 한편 은지는 놀라긴 했지만 서연만큼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래서 그런 눈빛이셨구나. 하는 이해의 표정이 떠올랐다. 아까부터 느꼈던 묘한 위화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명확해진 것이다. 정민은 차분한 표정으로 지원자들을 둘러봤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예리한 관찰력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맞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민의 말이 끝나자 지원자들은 하나둘씩 복도를 떠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호흡도 가빠져 있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악몽같이 느껴졌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서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지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그녀도 복도를 떠났다. 정민은 서연이 홀로 남은 복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테스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환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복도에는 이제 정민과 서연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정민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의 일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30분 후 명성대학병원 원장실. 이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2층 원장실은 넓고 쾌적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책상 위의 서류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민의 얼굴에는 오늘 하루의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7명의 지원자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박은지의 파일만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정민은 그 파일을 집어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의 테스트는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김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 벽에 기댄 채 떨리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간호부장 최영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20년 넘게 의료진 채용을 담당해온 그녀였지만 원장의 이런 테스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묘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발걸음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문을 닫는 소리도 최대한 작게 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원장님, 면접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민이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움직임에서는 오늘 하루의 피로가 느껴졌다.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고 평소보다 느린 동작으로 의자에 몸을 맡겼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원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 보였고 입술도 약간 굳어져 있었다. 김서연 씨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한동안 벽에 기대서 서 있더라고요.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서연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무리 그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른 지원자들도 놀라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대부분 당황하면서도 금세 상황을 받아들이더군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한 담담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서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엿보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박은지 씨는 어떻던가요? 신기하게도 크게 놀라지 않더군요. 영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그녀의 눈빛이 밝아지면서 은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드러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눈빛이셨구나 하면서 이해한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민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이 한결 밝아졌고 어깨의 긴장도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다. 은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역시 진짜 선량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가 바뀌어도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희가 의자에 앉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원장님,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런 방식으로 면접을 보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테스트가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원장이 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정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상이 담겨 있었고 눈빛도 과거 어느 시점으로 멀어져 보였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리는 습관적인 동작이 시작되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아직 수련이었을 때의 일이죠.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이야기의 무게가 느껴졌다. 영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해서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정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병원에 있었던 김미경이라는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희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특히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외면했던 일, 그리고 그 할머니가 실은 VIP 환자의 어머니였다는 반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영희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깨달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특히 의료진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날의 교훈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환자들이 가장 약한 상태로 찾아오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다. 영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장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진 것이 보였다. 이제서야 원장이 왜 이런 특별한 방식의 면접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정민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가죽 공책을 꺼냈다. 표지가 낡아서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모서리 부분은 손때가 묻어 있었다. 공책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는데 정민의 단정한 필체로 수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다. 이 공책에는 지금까지 제가 면접을 본 모든 지원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정민이 공책의 페이지들을 천천히 넘기며 설명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지원자 이름, 그리고 그들의 반응과 행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여주며 그들이 현재 어떻게 병원의 핵심 인력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반대로 테스트를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도 있었다. 일부는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들이 적혀 있었다. 환자나 동료를 차별하거나 권위의식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었다.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공책을 바라봤다. 그 공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궁금했다. 정민의 이런 세심한 기록 관리에도 감탄했다. 정민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민이 허락하자 들어온 것은 박은지였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진실해 보였다. 손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준비한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꽃다발은 비싸 보이지 않았다. 동네 꽃집에서 파는 소박한 것이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어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은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원장님,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제가 합격한 건가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겸손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정민이 웃으며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은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물론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은지 간호사님. 정민이 따뜻하게 말하자 은지의 눈가에 눈물이 더욱 맺혔다. 그녀는 꽃다발을 정민에게 건네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몸짓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정민은 은지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놀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였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실함이 가득했다. 청소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고 눈빛이 다른 청소부들과 달랐다는 것이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고 마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정민과 영희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예상 외의 답변이었다. 정민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더욱 깊은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은지의 관찰력과 직감력이 생각보다 뛰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은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원장이시든 청소하시는 분이시든 힘든 일을 하시는 분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배운 기본이라고 했다. 정민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지와의 면담이 끝나고 그녀가 나간 후 원장실에는 다시 정민과 영희만 남았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장님, 김서연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이 완전히 절망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처참해서 영희도 마음이 무거웠다. 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서연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민이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었다. 쉽지는 않지만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오늘의 일이 그녀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명성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서는 박은지가 첫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선배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첫날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은지가 지나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퍼져나갔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심지어 청소부와 경비원들까지 모두 은지를 따뜻하게 대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특별했다. 아이들은 거짓을 금방 알아차리는데 은지에게만은 마음을 활짝 열었다. 울고 있던 아이가 그녀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겁먹어 떨던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안정을 찾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선배 간호사들도 은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미선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신입 평가가 따다롭기로 유명했지만 은지만큼은 예외였다. 그녀의 능력과 마음가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수연도 마찬가지였다. 은지의 따뜻한 마음과 환자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감탄했다. 보호자들도 은지에게만은 마음을 활짝 열어 자신들의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을 때 김서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서연의 변화는 극명했다. 화려한 화장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명품 옷 대신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브랜드 로고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차림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일주일 전에 오만하고 계산적인 시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대신 겸손하고 진심 어린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일주일간의 고민과 괴로움이 깊게 새겨져 있기도 했다. 서연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비싸 보이는 꽃다발이 아니라 동네 꽃집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소박한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긴장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눈가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평소 완벽하게 관리하던 외모에도 신경을 쓰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은지 간호사님 계신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고 각 단어마다 진심이 배어 있었다. 이전의 거만하고 명령조의 말투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궁금함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서연 씨, 어떻게 여기에? 저 사과하러 왔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고개 숙이는 각도는 이전에 보여준 형식적인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온몸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병동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다른 간호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복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관심 있게 바라봤다.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계속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되돌아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자신이 왜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지, 정말 환자들을 도우려는 마음이었는지 많이 생각해 봤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안정적인 직업이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아서였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자신의 추악한 동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하지만 은지를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다. 진짜 간호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상대방의 지위나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진짜 의료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서연은 꽃다발을 은지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늦었지만 축하한다고 했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은지는 꽃을 받으며 눈물이 맺혔다. 서연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서연에 대한 원망이나 불쾌감 대신 오히려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올라왔다. 서연 씨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은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용기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그녀도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이정민 원장이 나타났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움과 함께 깊은 관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서연이 원장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긴장감이 물씬 풍겨났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목 부근의 혈관을 통해 보일 정도였다.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너무 무례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정민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유로움이 있었고 얼굴에는 이해와 포용력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네요. 정민의 따뜻한 반응에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저 혹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민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평가하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감정이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엄중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닌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각오가 단단히 서 있었다.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본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감동받은 듯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서연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용기 있는 사과와 진심 어린 변화 의지에 감동받고 있었다. 은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더 컸다. 정민도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오랜 경험상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후회와 노력이 있다면 변화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서연이 과연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궁금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인 후 복도를 떠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결의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섞여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원장실에서 정민과 영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사무실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원장님, 김서연 씨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이 담겨 있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정민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도 섞여 있었다. 1년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기에는 짧지만 진심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변했다면 우리 병원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영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의 깊은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믿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은지 씨 같은 진정한 의료진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정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의 테스트를 통해 진정한 보석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병원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은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서연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정민은 또 다른 테스트를 준비하며 진정한 의료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복도에는 이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늘 벌어진 일들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서연의 변화 의지, 은지의 성숙한 대응, 그리고 정민의 깊은 인간애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하루였다. 1년 후 서연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그때 그녀가 진정한 변화를 이뤘을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보여준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 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병원의 밤은 깊어갔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었다. 은지는 진정한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이고 서연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것이었다.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오후 3시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휴게실에서 김서연은 치매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겨나고 있었다. 서연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6개월간의 요양원 생활로 인해 손톱은 짧아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겨 있었다. 예전에는 매니큐어로 완벽하게 관리되던 손톱들이 이제는 실용성을 위해 짧게 잘려 있었다. 하지만 그 손으로 할머니들을 어루만지는 모습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얼굴도 예전처럼 완벽하게 화장하지 않았다. 파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 같은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햇볕에 약간 그을린 피부색이 오히려 건강해 보였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다.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다. 명품 브랜드 옷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옷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잘 어울리고 있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85세의 박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는 오늘만 해도 20번째 같은 질문이었다. 6개월 전의 서연이라면 이런 반복적인 질문에 짜증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인내심이 담겨 있었다. 같은 대답을 20번째 하고 있지만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따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떡도 사오신다고 하시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톤도 부드러웠고 말하는 속도도 할머니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했다. 박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몇 분 후면 다시 같은 질문을 할 것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참 효자야. 서연아, 너도 우리 딸 같아. 박 할머니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들이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을 때마다 서연의 마음에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퍼져갔다. 이것이 진정한 보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었다. 요양원 원장인 김 원장이 다가왔다. 그녀는 60대 중반의 자상한 여성으로 30년 넘게 요양사업에 헌신해온 베테랑이었다. 처음 서연이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것 같았고, 과연 이런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는 김 원장의 눈빛에는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김 원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들이 너를 정말 좋아하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할머니들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실 정도야.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전의 계산적이고 형식적인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저도 할머니들이 좋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할머니들을 대할 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신기해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김 원장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에는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때는 뭔가 마음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부드러워졌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이익과 체면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있었다. 할머니들의 작은 미소 하나,
고마워하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 되었다. 매일매일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에 당황했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상한 곳에 물건을 숨기거나 밤중에 집에 가겠다고 울부짖는 일들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이 모든 행동들 뒤에 숨어 있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화를 내는 것도 답답함의 표현이었고, 물건을 숨기는 것도 불안감 때문이었으며,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었다. 그런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서연의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 화를 내는 할머니에게는 더욱 부드럽게 다가갔고, 불안해하는 할머니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 외로워하는 할머니에게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다. 한편 명성대학병원에서는 박은지가 소아과의 에이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병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그녀를 신뢰했고 동료들도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은지가 지나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퍼져나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병동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울고 있던 아이가 그녀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걱정에 가득한 보호자들이 그녀와 이야기한 후 안도의 표정을 짓곤 했다. 선배 간호사인 김미선이 은지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미선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신입 간호사들을 평가하는 눈이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은지만큼은 예외였다. 은지야, 너 때문에 우리 병동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환자들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것 같고, 보호자들도 우리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 은지는 수줍게 웃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에게는 이런 말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다.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특별한 건 맞아. 다른 선배 간호사인 정수연이 끼어들었다. 아이들이 너만 보면 울음을 그치고 보호자들도 너한테는 마음을 활짝 열어. 그게 다 내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이야.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책임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1년 후, 드디어 김서연이 다시 명성대학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접장이 아닌 원장실이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대신 내면의 따뜻함과 성숙함이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다. 서연의 피부는 예전처럼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의 1년간 노동으로 인해 손에는 거칠어진 흔적이 있었고 얼굴에도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했다. 1년 전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1년간의 경험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민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각 단어마다 진실이 배어 있었다. 힘들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리니 부끄러움이 올라왔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도 알게 되었고요. 정민은 그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난 진정한 변화였다. 말하는 방식도 달랐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보는 모습도 달랐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진실함이 느껴졌다. 그럼 이번에는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은 건가요? 네,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거라는 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느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요? 면접은 안 보나요? 1년 동안의 자원봉사가 면접이었습니다. 충분히 합격점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가슴 속에서는 감격과 감사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1년 전의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1년간의 노력과 성장이 모두 이 순간으로 귀결되었다. 다음 날, 서연은 소아과 병동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은지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이 재회하는 순간, 병동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1년 전의 갈등과 오해는 모두 사라지고, 대신 진심 어린 동료애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서연 씨, 정말 축하해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넘쳐났다. 1년 전 복도에서의 일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지금은 오직 동료로서의 반가움만이 남아 있었다. 고마워요. 은지 씨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가득했다. 1년 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제 동료가 되어 함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서연의 1년간의 요양원 경험은 특히 나이 든 환자들을 돌볼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을 유독 잘 이해했고, 그들을 돌보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87세의 치매 환자인 이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도 거의 버림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은지와 서연은 그런 할머니를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다. 은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딸아, 너 언제 왔니? 할머니가 서연을 자신의 딸로 착각하며 말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1년 전이라면 이런 상황을 불편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다. 방금 왔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더욱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착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은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받았다. 서연의 변화가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민은 이런 모습을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올라왔다. 자신의 테스트 방식에 대한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후회와 노력이 있다면
제2의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연이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1년 전 복도에서 청소부에게 소리쳤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때의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이 있었다. 은지도 서연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과연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특히 나이 든 환자들을 대할 때의 서연의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이 돌보는 것 같아 보였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서연이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1년 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정민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동료의 진정한 팀워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영희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원장님, 내일 또 간호사 면접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청소 도구를요. 영희도 웃었다. 원장의 특별한 테스트 방식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원장님의 테스트는 계속되는군요. 좋은 의료진을 뽑는 것은 결국 환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없죠. 정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오늘 서연과 은지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병원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들, 묵묵히 병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부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의료진들. 이들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병원이라는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정민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서연과 은지가 함께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환자들이 그들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서연과 은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해와 성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새삼 느꼈다. 특히 서연의 변화는 정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년 전 그토록 오만하고 차가웠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점이 더욱 감동적이었다. 은지의 성숙함도 인상적이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큰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펜을 쥔 그녀의 손은 1년 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쓰는 글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오늘 드디어 진짜 간호사가 되었다. 1년 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면서 배운 것들이 오늘 병원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간호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환자들을 돌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할머니 환자분이 내 손을 잡고 딸이라고 부르실 때 가슴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다. 내일도 모레도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볼 것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진짜 행복이니까. 은지도 자신의 작은 일기장에 적었다. 그녀의 글씨는 서연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 씨가 돌아왔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보니 서연 씨가 환자분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다. 특히 치매 할머니를 돌볼 때의 모습은 마치 정말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 같았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앞으로 서연 씨와 함께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병동에 이런 따뜻한 동료가 생겨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명성대학병원에는 2명의 훌륭한 간호사가 나란히 서게 되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거쳐왔지만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은 병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병원 곳곳에 전해지며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다른 간호사들도 서연과 은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환자를 대할 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병원의 분위기도 더욱 따뜻해졌다. 서연과 은지의 팀워크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병동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환자들의 회복도 더 빨라졌고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복도에서 벌어진 작은 테스트가 2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나는 실패를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루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진심을 인정받아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은 함께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고 있었다. 이정민 원장의 특별한 면접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의료진을 찾기 위한 그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들에게는 진심 어린 돌봄이 가장 좋은 치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진심은 화려한 스펙이나 완벽한 면접 답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병원의 어딘가에서는 정민의 새로운 테스트가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은지처럼 처음부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연처럼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후회와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연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동적인 성장과 변화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